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 수능 특강 물리원, 일명 광쌤 물리라고 하는 요 강의.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물리를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이 역학 문제, 그렇죠? 응용된 역학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하면 뭐 나머지는 우리가 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 단어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대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어떻게 문제를 바꿔내더라도 그 원리 원칙은 동일하잖아요. 그 원리 원칙을 위배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틀린 문제죠. 그게 위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더하기 4를 이런 개념이 있죠. 쉽게 비교하면 3 더하기 4는 7이라는 개념을 알면 사과 3개랑 파인애플 4개를 합쳐놓으면 뭐냐 그러면 그래도 7개거든요. 과일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수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살짝만 뭐 사과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로 바꿔놓으면 못 푼다던가 진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응용이라는 것도 무한정 응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원칙을 벗어나서 응용이 된 건 그거는 틀린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응용된다는 거는 3 더하기 4라는 게 7이라는 건 절대 그거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사과로 물어보느냐, 코끼리로 물어보느냐, 동물로 물어보느냐 이걸로 바꿔놓는데 이거 바꿔놓으면 모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 이유는 뭐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 풀 때는 알겠는데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수능 특강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수능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문제 풀이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거기에 좀 중간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개념 설명을 좀 짧고 굵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인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힘이에요, 힘. 힘을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변화의 원인이에요. 어떤 변화, 우리가 항상 물리를 공부할 때는 변화, 결과, 분석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요소마다 나와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모든 물리, 어떤 무슨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예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이 물체가. 근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어. 이거 뭐야? 뭐냐고 이게. 이런 건 물리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럼 얘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변화,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거든. 이해가죠? 근데 그 변화의 그 원인은 뭐냐 했을 때 그게 힘이에요.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쑥 하고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해.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뭐야? 누가 잡아당겼나? 누가 밀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선. 얘가 스스로 갑자기 마술에 의해서 무슨 염력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 원인이 힘이라고. 됐죠? 이제 요게 알짜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힘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30으로 당기고 있고 뒤로 20으로 당기고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30에 대한 결과와 20에 대한 결과를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지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 그냥 10 받은 거잖아 오른쪽으로. 이 10에 대한 효과만 우리가 고려하자라고 해서 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 저기 왼쪽 힘에 대한 효과를 해서 나중에 합성을 해도 되지만 애시당초 힘부터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자 귀찮으니까 이게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오른쪽 30 왼쪽 20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 힘 받은 결과로 이만큼 운동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운동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뭐야? 오른쪽으로 10 받은 거에 대한 결과거든. 그래서 이 결과만 따지자. 그래서 힘 자체를 하나로 만들자 하는 게 바로 합력, 알짜임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 힘을 받았을 때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 이것도 항상 물리는 뭐로 따진다? 양으로 따진다고, 양으로. 그 양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숫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많이 변한다 그러면 숫자가 큰 거고, 적게 변하는 숫자를 작게 쓰면 되는데,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얼마큼 변했느냐.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큼 더해졌느냐. 더할 가짜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합력이 0일 때, 즉 변화가 없는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10 받았죠?
그런데 요 그림 이제 새 그림으로 보세요. 이쪽 오른쪽 10 받았는데 왼쪽으로 10 받았다. 물체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10 받고요. 왼쪽으로도 10 받았거나 얘기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얘 보면 우린 결과만 따지잖아. 얘 아무런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속으로는 죽겠을지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야. 변화가 없었어. 그건 뭐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힘 안 받았군. 그냥 이거 진짜 냉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우리는. 물리학자들은 냉철하다고 하죠. 변화 없잖아. 그럼 뭐야? 변화가 있으면 힘 받은 거라며.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힘 안 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 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이 힘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실제로 힘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 받은 거와 같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합력이 0일 때다. 되겠죠? 이 논리예요. 이게 굉장히 냉혹하게 보이지만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아유 그래. 감정적으로 하면 이쪽도 힘받고 이쪽도 힘받아 움직이지 결과는 없지만 티가 얼마나 애를 써니 이건 감정적이야. 감정적이라고. 네 마음 얼마나 답답하니 이해하겠다. 이건 감정적이고 우리는 뭐야? 변화 없잖아. 힘 안 받은 거랑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리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지잖아. 벌써 그냥 실험실 처박혀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고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논리적인 것 뿐인데 어떻든 간에 막 좀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 자 그럼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이것도 짧게 얘기할게요.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요. 1법칙은 뭐냐면 보세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합력이 0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힘 받지 않았을 때 혹은 받지 않은 것과 같을 때 뭐 변화 없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었던 애는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정지하고 있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녀석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이거거든.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이 운동하는 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건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변화가 있으려면 무슨 얘기야? 더 빨라지거나 일정하면 돼,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을 트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뭐야?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원인이 힘이죠. 그래서 힘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변화가 없다. 힘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합력이 0인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만약에 10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린 게 이런 거야. 속도가 10이라고 해봐. 이쪽으로 10이라는 힘을 여기서 더 줬어. 그럼 더 빨라지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쪽으로도 10을 줬죠. 그럼 뭐야? 얘네들은 힘 받지 않은 거랑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속력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게 쥐약이야. 대부분 관성의 법칙이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처음 관성을 배웠을 때는 무슨 뭐 망치로 이렇게 동전을 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테이블보에서 뭐 테이블보에서 테이블보를 빼면 안 되지. 테이블에서 테이블보 빼면 뭐 그대로 있으려는 성질 이딴 것만 해가지고 별거 없은 것 같지만 이 관성의 법칙이 문제 요소에 그냥 들어가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이게 뭐 힘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 혹은 힘 받았다 하더라도 합력이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숨겨진 힘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10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10이라는 속도로 잡아당겨줬어.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뭐야? 숨겨진 힘 10, 뒤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숨겨진 10. 예를 들어 이게 마찰력이다 그러면 마찰력을 이렇게 10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걸 그냥 넘긴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부분 망해. 물론 여러분이 헷갈리면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애가 운동을 시작했으면 당연히 힘 받은 거야. 근데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라고 하면 이미 얘는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가 있으려면 뭐라고?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거고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1법칙이 힘 받지 않았을 때라면 2법칙은 뭐야? 그래, 가속도 법칙이란 건 뭐냐? 힘 받았을 때야. 실질적으로 합력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든 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변화 있음이에요. 변화 있음. 응? 여기는 없음이었잖아, 아까는. 그 변화가 있는 정도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가속도라고 해서 숫자가 크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뭐예요? 변화의 원인이 크면 클수록 변화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거는 관성의 크기죠. 얘는 버티려고 하는 거거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변화는 작게 일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관성의 정도, 이 질량이 버티려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바로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연이잖아.
자연의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원칙이잖아, 원칙. 이 인간 세상에도 똑같아.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게 뭐야? 이게 진보 쪽이거든. 그 다음에 현행을 유지하자는 게 뭐야? 보수 쪽이야. 진보가 옳고 보수가 나쁘다. 혹은 진보가 틀리고 보수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건 뭐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 뭐 개인적인 개념이고 어느 사회건 진보적인 성향도 있을 거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 사회가 만약에 진보적인 게 우세하다 그러면 변화를 좀 더 추구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게 좀 우세하다 그러면 변화를 덜 추구하는 거겠지. 이게 이게 어떤 인간사하고 똑같은 거야.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뭐 F는 MA, F는 MA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뉴턴은요 F는 MA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서 얘를 정의한 거라고. 변화가 클수록 그 변화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변화를 거부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변화에 대한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3법칙이라고 해서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힘은 항상 짝으로 존재한다는 거. 요게 처음에는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는데 항상 힘은 짝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크기는 같고 방향을 한다.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그쵸? 그 얘기입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이 가장 기본적으로 힘의 그 평형과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이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건 선생님이 뭐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하니까 그리고 연습지도 드리잖아요. 연습지도 드렸잖아요. 뭐 줄다리기라던가 제일 흔한 게 여기 책상에 책이 올려져 있을 때 작용 반작용 찾는 거.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초부터 안 돼서 그런데 무조건 작용과 반작용은 힘에 대한 근본이야, 근본. 그래서 힘의 평형을 찾기 전에 작용과 반작용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작용 반작용들의 힘들을 다 표시하고 난 다음에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걔네들을 합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한 물체에 그 힘들이 존재한다면 걔를 합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힘하고 여기 엉뚱하게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이 힘하고 어떻게 합성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밀었어. 근데 A라는 친구가 나를 밀었는데 B라는 친구는 C라는 애를 밀고 있어. 근데 지금 그 B라는 친구가 C를 미는 힘을 왜 내 힘으로 끌어들이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헷갈린다는 것 자체는 이게 정말 기초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면박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날라다닌다. 기초가 되면 그 다음부터 처음엔 기초 쌓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건물 짓는 거랑 똑같다니까. 요만큼 건물을 올리죠. 그쵸? 그럼 최소한 요 정도의 지하는 파서 세워야 돼. 근데 더 높이 올리려고 그러지? 그러면 더 많은 기초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안 올라가. 왜? 땅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야. 기초 작업하는데. 그런데 이게 기초 작업이 끝나죠? 100층 막 이렇게 짓는 거 우습다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쌓이면 처음에는 여러분 답답할지도 몰라. 안 올라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안 올라가지. 그런데 어떻게 돼? 이게 쌓이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엄청난 가속으로 여러분 실력이 쑥쑥쑥 올라가. 근데 기초가 안 되죠? 기초가 안 돼. 더 못 올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도 초반에는 뭐 달달달 암기해서 뭐 맞춘 것 같지 조금만 응용해봐. 안 된다니까. 무너져. 여기가 얕은데 어떻게 돼? 무너진다고. 건물이 무너져. 이거는 건물 짓는 거랑 이 똑같아. 어차피 건물 짓는 것도 다 물리 법칙이죠. 인간 사는 것도 다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물리 법칙이라고. 기초가 얕으면 안 돼, 절대.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다 안내해 줄 테니까 유튜브에서 꼭 그런 부분은 체크하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이것도 너무 쉬운 거야. 봐봐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부터 외우는데 우선 봐봐. 운동량이 뭐냐면 선생님 표현한 거야. 운동하는 정도를 또 뭘로 표현해야 돼? 물리는 양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 양으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 숫자로 그랬잖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뭘로 표현할래? 이만큼 살았어요. 저만큼 살았어요. 무슨 다 필요 없어. 24살이요. 그러면 딱 느낌 온단 말이야. 24요. 17이요. 60이요. 느낌 딱 온단 말이야. 그냥 그거야. 아시겠죠? 그 운동하는 걸 숫자로 나타내면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10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20이 운동량 큰 거고 2배 큰 거야. 30은 더 큰 거고 100은 더 큰 거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걸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운동을 하는데 누가 운동하냐? 어떤 물체가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물체도 등치가 크냐 작냐 양이 많냐 적냐 나타나는 게 뭐야? 그게 질량이야. 그리고 운동을 잘하냐 못하냐 양으로 나타나면 뭐가 돼야 돼? 속도가 돼야 되겠지. 빠르기. 응?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라는 건 숫자 전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거 운동량 P로 나타내거든요.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질량 당연히 누가 어? 누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냐 이거잖아. 이걸 뭘 외워? 운동량은 MV.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충격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거나 혹은 준 정도를 또 양으로 나타내는 거. 그럼 뭘로 나타내야 돼? 숫자. 그럼 충격 나타내는 거 여러분 뭘로 어떻게 그 표현할래? 충격량 임펄스라고 해서 I라고 쓰거든요. 물론 다 벡터들인데 여기 그냥 생략했어요. 당연히 충격받았다 그러면 힘 들어가겠지. 근데 이 힘의 누적 시간도 중요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힘을 얼마큼 누적했느냐. 그게 전체적으로 양으로 따진 게 충격의 양이 되는 거야. 충격만 얘기하면 힘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양이니까 힘 받은 시간까지도 누적시켜줘야 되겠지. 약간 횟수로 설명해서 그렇긴 한데 그것도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어. 한 대 맞은 것보단 두 대 맞은 게 아프잖아. 한 대 때리고 연속해서 두 번 때렸다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1초 만에 한 대 때렸는데 두 번 때렸다는 건 2초 동안 때린 거거든. 힘이 두 번 누적되는 거거든. 그걸 양으로 나타냈다. 이게 뭐가 어려워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외운다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야, 이것도 말이야. 봐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었어. 정지해 있었어. 아무런 충격 안 줬어. 그럼 뭐 변화 있어 없어? 없겠지. 이해 갑니까? 근데 여기에 갑자기 충격을 줬던 얘가 운동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운동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운동 안 했으니까 0으로 나타냈다가 30만큼 운동했어.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얘한테? 그렇지. 여러분들 단순하게 얘기하면 힘을 줬어. 이건 초등학교 답이야. 맞긴 맞아. 요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양으로 따졌잖아. 운동도 양으로 따졌으니까 이 힘을 준 것도 양으로 따지자. 그게 충격량이야. 얼만큼? 30만큼 충격 줬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30이야. 이거 어렵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원래 20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뒤로 밀면서 충격을 줬어. 30 했으니까 20의 충격을 더 줬어. 그럼 최종 운동량 얼마? 40 된다니까. 20으로 가고 있었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충격을 받았나 봐. 운동이 변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얘가 60으로 갔어. 그럼 내가 준 충격량 얼마? 40이야.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면 내가 준 충격량 40은 뭐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나중에 60 운동하고 있잖아. 운동량이. 그치? 근데 이 운동량에서 원래 운동량은 빼야지. 이건 내가 준 거 아니니까. 그래서 40만큼 줬다. 이게 이 얘기야. 그래서 내가 준 충격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있어 보이지? 여러분 봐봐. 처음에 MVO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충격 줬어요.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바뀌어요. 이 얘기야. 이거 외워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나도 고민 많이 했거든.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렇다.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놀이 하는 게 습관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시키면은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니까. 선생님 이게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야, 공식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들아. 이게 자연이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거지. 그 만약에 30으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얘가 멈췄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렇지. 충격을 받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운동이 변한 거지. 얼마? 30만큼? 원래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준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이거 숫자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0은 뭐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게 뭐가 필요 있어?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이란 건 뭐냐면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해요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자꾸 주잖아.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자꾸 주는 거야. 부모님들도 주고 여러분들한테 기합을 줘.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충격을 줘서.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
똑같은 충격을 줘서 똑같은 운동량이 변했다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봐봐요. 충격량이라는 게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충격을 줬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힘과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요 넓이는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똑같은 충격을 줬을 때 그때는 충격받은 시간이 짧다면 요 녀석이 짧다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이 녀석이 길다면 작은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대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행동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기압 같은 거야. 얼차례 같은 거.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 기압 한 3년씩 받아? 아니잖아. 뭐 근육 다 터지게? 말도 안 되지.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강력한 힘을 줘서 시간은 짧지만 강력한 그 충격력이라 그러거든. 힘을 가해줘 가지고 충격량을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다시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똑같은 행동 변화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 뭐냐면 충격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걸 오래 지속할 수도 있어. 대표적인 게 엄마들 잔소리거든. 엄마들이 기합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큰 이거 엄마가 그러지 마라 하면 여러분 충격 받아가지고 우와 막 이래 그러진 않잖아. 작은 충격력이지만 그게 계속 누적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큰 충격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해요. 그 얘기야. 아시겠죠? 충격이 많으면 운동 많이 변할 거고 충격이 없으면 운동 아예 안 변할 거고 그냥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관계로 넘어가요. 일과 에너지 관계로 넘어가는데 선생님이 아예 그냥 이걸로 바꿔버렸어. 이게 원래 단어명이 뭐냐면 일과 에너지인데 이 과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하고 에너지랑 같다는 얘기예요. 응? 일하고 에너지랑 같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건데 우선 일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이 뭐냐면 선생님 그냥 이것도 내가 바꾼 거야. 물체 전해주는 에너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어느 정도 이동시켰을 때 그때 일을 했다고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생이요. 여러분이 그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고용주라고 생각해봐. 자, 여기 있는 짐 여기로 옮겨놓으면 됩니다라고 했어.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열심히 힘을 줬다고. 열심히 힘을 줬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여서 2시간 뒤에 왔는데 여기 그대로 있어. 여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이 학생한테 돈 줄 수 있겠어요? 아,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아쉽지만 고생했어. 감정적이라니까 결과가 없잖아. 결과가 처음 봤을 때랑 끝에 봤을 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아까 2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얘는 힘을 작용해서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이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당연히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인간사하고 똑같아. 맞죠? 근데 반대로 힘을 안 줬는데 이게 된 게 있어? 힘을 안 줬는데 이렇게 갈 수 있어? 물론 빙판에서는 한 번 밀면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쭉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내가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이렇게 갔다. 그거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자동적으로 일이 되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힘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전체 양을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만큼 했을 때 보면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났을 땐 그거는 일을 더 잘했다고 하는 거지.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사람이 책을 들고 책을 이렇게 들고 옆 교실로 이동한 거 이거는 일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 이건 분명히 책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결과가 있단 말이야. 이건 왜 이게 일을 안 한 거냐면 얘의 힘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봐봐. 이 친구가 옆으로 이렇게 밀었어. 근데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었는데 슝 하고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아니면 밑으로 슝 하고 내려갔어. 이건 뭐야? 얘가 밀어서 된 게 아니잖아. 이 힘에 의한 결과죠. 이 힘이 누적됐어. 거리만큼 누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힘에 의한 일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일 많이 혼동되는 게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여기서 핵심이라니까. 중학교 내용을 무시해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때 뭐 중2병이고 이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해는 하는데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잖아. 지구가 잡아당기게 지구야 지구.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던졌어. 어? 그럼 떨어지는 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일한 게 맞아. 지구가 일한 게 맞거든. 근데 이 옆으로 이동하는 이 부분은 내가 지구는 분명히 잡아당겼는데 옆으로 갔지. 이거는 지구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거를 구분해야 돼. 빗면이 있다고. 이 물체가 이렇게 슬슬슬 내려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잡아당겨서 내려온 건 맞아. 지구가 닿아서 내려온 건 맞지만 이 성분 중에서 잘 봐. 얘를 나눠서 이렇게 내려오는 성분이 있고 옆으로 이동하는 성분이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빗면으로 내려오지. 사실은 뭐 얘가 수직항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중에서 실제로 지구가 일한 중력이란 건 뭐야? 밑으로 내려온 것만 따지면 돼. 얘는 필요가 없다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야, 여러분들. 지구에 대해서 무조건 위아래로 항상 힘의 방향과 나란하게 뭐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건 위로 올라가건 이거 따지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 뭐 이거 책을 든다는 얘기는 힘을 위로 받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옆으로 이동했다는 거, 이거는 내 힘에 의해서 일한 게 아니야. 다리가 그냥 움직인 것 뿐이야. 아시겠죠? 지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 공부한 건데 이거 그냥 외워. 답답한 거지, 선생님은. 아시겠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그 힘이 원이 돼서 얼마만큼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 힘이 얼마만큼 거리만큼 공간적으로 누적됐느냐를 우리가 일로 하는데, 이 일이 곧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돼요. 자, 그럼 이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2분의 mv 제곱. 중학교 때는 이해는 해. 이거를 유도하기보단 그냥 이렇게 쓴다. 우선 써보다가 나중에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원리 이해 안 하고 있잖아 지금도. 무조건 여러분 어떤 힘이든 간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종류의 힘이든 간에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유 아세요? 자, 여기 있는 물체 있죠. 일을 했다고 하면 얘가 분명히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일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요. 이거 일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일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위치의 변화가 발생해야 돼. 위치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고,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얘는 속도의 성분이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물체가 아까랑 똑같아. 운동량 아까 어디서 했지? 여기서. 누가? 여기 있네. 누가 얼마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얼마나야. 근데 왜 제곱이 되느냐면 이게 일과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에서 기인을 해. 선생님이 여기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 그냥 러프하게 할게요. 처음에 운동 안 하고 있었는데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밀었어. 그럼 잘 봐. F는 뭐로 쓸 수 있어? 요 F는 뭐로 쓸 수 있어? 요 F. MA로 쓸 수 있죠. 그렇죠? S라는 건 거리야. 거리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평균 속력인데 처음에 정지했었지? 나중 속력을 V라고 해보자고. 평균 내야 돼. 그리고 T야. 그러면 요거 2분의 T 요것만 남지. 요거 0이니까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그대로 써주자고. 2분의 1 MV까지 써줬어. M하고 V 써줬어. 그럼 AT 남았지. 얼마씩 며칠 동안 버느냐. 이게 뭐야? 속력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쓰자. 걔는 또 헷갈리니까. MV 제곱. 이거예요. 즉, 일이 곧 나 이랬거든.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봐요. 일과 에너지가 왜 같냐면 이거 인생사랑 똑같아. 봐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 그래서 먹어서 에너지를 얻었어. 그 에너지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다시 먹을 걸 사지? 그게 뭐야? 그 에너지를 살 수 있는 거야. 일한 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살 수 있고, 에너지가 있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돈 주고 음식 사는 게 일과 에너지 법칙이야, 이게. 돈 주고 음식 사는 게. 음식 속에 에너지 있잖아. 그 에너지를 뭘로 나타내? 이걸 먹으면 200kcal예요. 이거 에너지 단위야. 이거 먹으면 200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200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뭐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연력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200만큼 먹었을 때 이것도 나눠서 100%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먹은 만큼 일하는 거 하지만, 이게 인생사에서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100만큼 일하고 100만큼 일 안 해서 살찔 수 있거든.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야.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이건 일한 거고. 그러니까 기체가 얼마만큼 일하고 자기 얼마만큼 살찌냐 이거야. 여기 나 너무 오버했다. 어떻든 간에 이거 지금 뭐 뒤에 맨 뒷단원인데 요즘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선생님 이거 잠깐 설명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일과 에너지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냥 그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자 여기서 세상에 어떤 힘이든 간에 일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위치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 위치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속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만 확실하면 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게 어떤 의미로 가는지 선생님 말씀드릴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거 잘 정리하고 넘어가기 바라겠어요. 그럼 이건 다른 표현이야. 이거 운동량으로 표현하는 건데 운동량이 mv잖아. 그쵸? 이거 제곱하면은 m제곱 v제곱인데 그걸 2m으로 나눠주면 m 하나 사라지고 2 넘어가니까 2분의 mv제곱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운동량이 만약에 문제에 주어졌다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2분의 mv제곱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과 운동에너지의 정리도 보게 되면 일한 만큼 운동에너지 변화요인데 이것도 봐봐. 이거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이거 선생님이 운동량 충격량 관계도 같아. 만약에 운동 안 했어. 근데 내가 일을 했다고 하면 걔는 운동에너지가 생길 거야. 처음에 원래 운동에너지가 있었어. 처음 운동에너지가 있었어. 거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일을 해줬어. 그럼 얘가 나중에 운동에너지를 새롭게 갖게 되겠지? 그렇다면 내가 해준 일이라는 건 얼마큼? 얼마? 요 원래 나중에 운동에너지에서 이 글씨가 이게 뭐니? 참.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만큼 빼자. 원래 있던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 차이만큼이 내가 일해준 양이다. 이거 완전 동일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까는 운동량이었지만 요것만 다른 거야. 운동에너지가 20 있었어. 그런데 나중 운동에너지가 40이었어.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 20이야. 계산 하나만 하나 20이라고.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 요거 이렇게 나타나면 2분의 1 묶어주고 V제곱 빼기 V5제곱 나와서 요거고 그게 내가 일해준 양이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쓸 데가 적긴 해서 웬만하면 자꾸 넘어가는 것보다 이 안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기 바라겠고 왜 합력으로 하느냐 이것도 2번 하는 거 귀찮다 이거야.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5라는 힘으로 자 10만큼 밀고 나갔다고 해봐. 그럼 여기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 얼마 돼? 50 된다고. 여러분 이거 봐봐. 처음에 운동에너지 없었어. 정지해 있다고 해보자고. 얼마만큼 일해줬어? 50 해줬어. 그럼 얘 어떻게 돼? 51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하니까 50 된다니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 5뿐만 아니라 마찰력이 있었어. 마찰력. 이런 힘은 관계없어. 여기에 만약에 이런 힘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이 결과에 따른 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찰력이 있었어. 이거는 지금 이 이동 방향과 나란하지. 마찰력이 2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처음에 운동 안 하다가 5라는 힘으로 10만큼 일해줬지. 그런데 얘는 방해를 했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라는 힘으로도 결과 어떻게? 10만큼 밀고 간 거랑 똑같아. 그럼 총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0이 돼야 돼. 얘는 운동 에너지가 30. 5만 작용했을 때는 50을 가져야 되는데 20만큼 또 반대 방향 일을 했기 때문에 최종 30을 갖는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귀찮다 이거지. 하나하나 따로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지. 얘는 합력을 계산해 버리는 거야. 화살표는 좀 더 짧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색깔만 다르게 해서 3을 받은 거로 3 받은 거잖아. 여기 5하고 2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50만큼 일하고 20만큼 일을 빼줘서 30만큼 최종적으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갖고 있다라는 거나 봐봐요. 처음에 운동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3이란 힘이 얘네들 그냥 여기서부터 합성해 버리자는 거야. 10m 일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얼마? 30 된다 이 얘기야. 여기서 합력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줘도 되고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귀찮으니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요 힘만 이랬다라고 하자라고 한 게 요 내용이야. 선생님이 시그마를 붙인 이유는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힘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여기가 또 중요한데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한 세 종류, 우리가 배우는 건 세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력, 요것만 제대로 알면 돼요. 나머지 뭐냐면 탄성력,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특히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에 장전된 에너지라고 표현해서 중력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치 에너지로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mgh로 외웠는데 이것도 잘 봐. 무슨 얘기인지 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 권총이 있어. 권총. 포텐셜 에너지는 조금 특별한 에너지 한 종류예요. 가장 기본은 운동 에너지야. 무조건 운동 에너지야. 어떤 세상에 중력이 이래도 운동 에너지는 변해. 세상의 모든 힘이 일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된다니까.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뭐냐고. 이 중력일 때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총알이 있어요. 얘 장전해서 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일을 해줘야 돼. F라는 힘으로 S만큼 밀어서 철컥하고 일을 했어. 이만큼 장전이 됐어. 근데 이 일이 100이라고 해봐. 오케이? 그럼 이 총알에다가 100만큼 일을 해주면 얘 운동 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총알의 운동 에너지는 100이 돼야 돼.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이게 100이 돼야 돼. 그런데 따져봐봐. 어때? 총알 운동 안 하고 있거든. 총 안에서 지금 얘가 막 여기서 막 100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딱 장전돼 있어. 100만큼 일을 해줬으면 100 가져가야 돼 얘가. 그런데 0이 되고 있어. 도대체 100이라는 애가 어디로 이 100이 어디로 갔냐 이거야. 이게 어디로. 고민해보니까 범인이 누구밖에 없어. 딱 보이는 게 용철 있잖아요. 용철. 그래서 이 용철이 100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철이 가져간 에너지.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은 뭐다? 다시 이 100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로 하고 포텐셜 지금 운동 에너지는 분명히 100이 돼야 되는데 0이 된 상황이거든. 근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100을 가지고 있어 얘가.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요 방아쇠 있잖아. 방아쇠를 딱 당기면 방아쇠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자 방아쇠가 이렇게 있어. 딱 당기면 용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100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총알한테 전달해 주니까 총알이 100의 에너지를 가고 날아가는 거야. 뭐 총알이 뭐 이러냐. 이게 그림을 못 그려. 이해가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0이죠. 원래 10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포텐셜 에너지가 다 가져갔단 말이야. 만약에 지금 100만큼 용철이 장전돼 있어. 근데 이제 용철이 풀려. 방아쇠를 당겨서. 그래서 30만큼이 풀렸어. 그럼 얘는 70만큼 아직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7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30만큼 풀린 게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50만큼 풀렸어. 그럼 50만큼 아직 용철이 덜 풀렸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50만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0만큼, 그러니까 80%가 풀려서 20만 지금 장전돼 있어. 용철이. 그럼 80만큼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100% 다 풀리면 더 이상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죠. 0이 되죠. 그럼 다시 100을 돌려받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100 가지고 있는 애가 용철에 이렇게 저장됐다가 다시 100을 돌려받는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은 용철과 똑같아서 이렇게 저장을 시켰다가 다시 얘가 쫙 먹고 입 닦는 애가 아니고 다시 우리가 원할 때는 100만큼 그 일해준 양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간 저장하는 장전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거도 보게 되면 이거야. 중력이라는 게 용철하고 똑같다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바닥으로 있지만 이 용철이 이렇게 매달리는 건 똑같다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자, mg라는 힘으로 h만큼 일했어. 그럼 fs, f는 mg 그리고 s는 h라고 하면 이게 mgh가 이거거든. 이만큼 용철이 늘어나면서 mgh만큼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얘 움직여 안 움직여? 들고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mgh 어디 갔냐 이거 도대체. mgh 내가 해준 양 어디 갔어? 여기에 저장돼 있거든. 지구 용철 안에 저장돼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놓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용철이 풀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가 우리가 배우는 게 세 개 정도라고. 중력, 탄성력, 전기력. 전기력도 봐봐. 쌤이 얘기해 줄게요. 플러스가 있고요. 전기력도 마이너스에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 상태가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2를 해줘. 2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분리가 돼. 그럼 마치 여기도 뭐냐? 안 보이는 용철이 있는, 전기적 용철이 있는 거랑 똑같아. 이 상태에서 가만두면 어떻게 돼? 이렇게 쭉 일해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빨간색 복잡해.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날려오면서 먹은 만큼 일을 했으면 얘가 그만큼의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로 바꿀게. 얘가 전자가 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 있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가 없어. 어디 갔냐? 여기에 저장되는 거야. 이걸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전자가 다시 이걸 손을 딱 놓는 순간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그때 뭐를 토해내냐면 여기 먹은 만큼 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일을 받은 만큼 토해내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이해 가겠나 이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않고 그리면 이게 건전지야. 건전지 공장에서 여기에다 일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 장전된 상황으로 우리한테 파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전기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넣죠?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얘가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일만큼, 그 에너지만큼 일만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전자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중성이 되지. 그럼 이게 뭐야? 건전지 다 다른 거야. 일을 해놨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 일을 우리가 돈 주고 산 거라고. 그리고 돈 주고 산 만큼 얘는 다시 공장에서 한 만큼 일을 하는 거고 그 일한 만큼이 얼마? 1.5V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일반 건전지는.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정제가 운동 에너지가 없다. 여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돼 있다가 내가 손을 놓는 순간 그 저장된 만큼이 풀리면서 다시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간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여기 목 같은 게 있다.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가지고 딱 들이받으면 다시 힘과 이동 거리를 해서 못을 이렇게 박으면서 운동 에너지만큼을 일한다. 먹으면 일하고 일한 만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살 수 있고 계속 그 얘기야. 그 얘기.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럼 뭐냐? 역학적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가 특이하잖아.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한 거야. 정하자. 얘가 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력이라든가, 우리는 이제 중력만 신경 쓰면 돼. 지금 물리원에서는 뭐 탄성력이라든가 전기력도 이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력이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 가져야 될 걸 얘가 순간 저장을 하죠. 운동 에너지가 주는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늘고 포텐셜 에너지 장전이 풀리면서 주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서 얘네들의 합은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중력이 일했을 때, 이 중력 용철만 일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총합은 보존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중력 이외의 힘이 일어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를 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창업을 해서 여기가 호떡집을 여러분이 열었고, 호떡집. 그 다음에 또 친구 한 명이 창업을 해가지고 여기는 떡볶이집을 열었다고. 떡볶이야 기야 아이씨. 바꿔. 자신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 떡볶이 이겠지. 이거 호떡집. 호떡집 했잖아. 붕어빵집을 하자고. 붕어빵집. 붕빵집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붕어빵집. 창업을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호떡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힐끗 보니까 붕어빵이 맛있어 보여. 그래서 야, 나 하나만 줘. 그러니까 얘가 싫어. 돈 내고 사 먹어. 치사하게 해가지고 500원 주고 사 먹었어. 붕어빵을 맛있게 먹었어. 근데 여기서 붕어빵 집에가 호떡을 봤더니 호떡이 맛있어 보여.
그래서 야 나도 호떡 줘볼까? 싫어. 너도 돈 주고 사 먹어. 에이 더러워 해가지고 얘도 500원 주고 사 먹었어. 그래서 또 하나 더 줘. 500원 주고 하나 더 줘. 500원 주고 이 5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야. 그냥 그 자기네들 처음에 가지고 있던 500원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존이 안 되고 깨지려면 뭐야? 외부에서 중력 외에 외부 손님이 와야 돼. 손님이 와서 500원 주고 하나가 더 사 먹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500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동네 깡패가 와가지고 야 누가 여기서 일하래 가게세네 해가지고 돈을 뺏어갔다 500원을 뺏어갔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뺏어갔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갔기 때문에. 아시겠죠? 중력이 일을 하면 지네들끼리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뭐 위치 에너지 전환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된다니까. 근데 외부에서 중력의 다른 손님이 와서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고, 양아치나 깡패가 와가지고 뺏어가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떤 힘이 일을 하는지만 잘 체크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상황을 보죠. 지금 얘가 중력이 11, 안 보인다.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 질량이 1kg야. 그러면은 얘 지금 무게라는 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건 10N이거든. 10이거든. 항상 10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원래 이 지금 물체라고 돼 있는데, 뭐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봐. 이 높이가 뭐 10m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라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 공을 들고 10이라는 힘을 들고 10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생겨야 되냐면, 이것도 흰색은 여기 안 보여. 자, 흥분하지 말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거는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중력 용철에 대해서 10이라는 힘으로 10m까지 해서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럼 얘가 운동해야 되잖아. 지금 근데 이거 잡고 있어. 운동 안 하지. 어디 갔어? 이게 보니까 100이라는 게 없고 0이 되고, 이 요상향이 지금 요상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100만큼이 저장돼 있다고 하는 거야. 손을 놨어. 갑자기 운동하지. 그쵸?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용철이 준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도 돼. 중력이 10만큼 일했다. 응? 그러니까 중력이 10이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일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5m가 떨어졌다고 한번 해볼까? 5m? 그래 5m?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100 자체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얘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만큼 떨어졌을 때 얘가 용철이 풀려가지고 80만 남았어. 20만큼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가 풀렸다고 해봐.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20이 되는 거야. 이 순간에는. 여기가 만약에 뭐 완전히 이게 딱딱 이게 5대5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60이 남았다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를 40을 갖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다 풀린 거지. 바닥에 닿으면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그럼 얘가 100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세상의 모든 힘이 일을 하면 된다 그랬지. 이게 풀렸다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장전이 돼 있지만 중력이 10으로 일한 거지.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 20이 됐다는 얘기는 10이라는 힘으로 중력이 2m 일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0만큼 생긴 거고, 그만큼 얘는 2m만큼 풀렸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2m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는 10으로 4만큼, 여기가 그러니까 2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가 되는 거지.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2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 이렇게. 그래서 10이라는 힘으로 4만큼 잡아당겨서 운동 에너지가 40 생겼다. 이걸 MGH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되겠어요? 됐죠? 그럼 여기는 왜 100이 돼? 10이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여기 있던 애가 10만큼 잡아당겼지. 그치? 그래서 10이라는 힘으로 10만큼 일했기 때문에 100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처음에 이 높은 데 가면 여기는 얼마큼 장전되어 있냐면 100만큼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 바닥에 닿는 순간 이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0이지만 장전된 게 다 풀려서 얘가, 이 사람은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땅에 부딪히잖아. 땅에 부딪히면 땅에 100만큼의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 100만큼의 에너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
사망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 어떻게, 이거 사람을 생각해봐. 떨어지면 죽는다고. 뭐야? 그렇지. 외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중력 이외의 힘이 필요해. 그게 외력이야. 중력 이외의 힘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게 뭐냐면 낙하산 같은 경우. 낙하산 피면 살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잘 봐요. 낙하산도 이만큼, 아니 뭐야. 낙하산도 떨어지면서 일을 한다고. 근데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일을 하지. 이거 양아치 같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거든. 깡패 같은 거. 뺏는 거야. 원래 운동 에너지가 이 부분에서는 40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여기 합력 10, 아까 봤던 10. 자, 정신 하나도 없다. 자,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 10이라는 힘이지만 낙하산이 2라는 거나 3위로 작용해봐.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7만 받는 거지. 7로 몇 미터 받았냐에서 2를 구할 수 있지. 자,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이게 핵심인데,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지금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중력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낙하산이 뭐야?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생겨야 될 거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여기가 40이 생겨야 되는데 20밖에 안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여기도 운동 에너지가 100이 생겼단 말이야. 중력이 이래서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100이 생기는데, 여기 반대 방향의 힘이 있잖아. 낙하산, 외력이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에너지를 또 빼먹어. 세상의 모든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를 바뀐다니까. 중력이라도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생겨. 그런데 얘는 운동과 반대 방향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시키는데 얘는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100이 생겨야 될 게 계속 갉아먹어서 60밖에 안 생겨. 그러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떨어질 때 100으로 땅바닥에 충돌하는 게 아니고 60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보존? 보존이 아니지. 원래 100으로 출발했으면, 둘의 합이 100으로 출발했으면 100이 돼야 되는데 둘의 합이 60과 0이 돼버리잖아. 40 어디 갔어? 얘가 갉아먹은 거야. 외부에서, 중력의 다른 힘이 일을 해서. 외부 일 때문에 살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만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낙하산, 세상의 모든 힘이 일을 하면 뭐만 변화시킨다 그랬어?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킨다 그랬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는 못 변화시켜. 이건 못 건드려. 봐봐. 이만큼 여기 장전돼 있다고. 60만큼 장전돼 있는데 낙하산 폈으니까 얘를 40만큼 장전시킵시다. 이 개념이 아니야. 60만큼 장전돼 있으면 60만큼에 이건 어떠한 것도 못 건드려. 근데 대신에 60만큼 장전돼 있으면 4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되지. 전환이 돼. 분명히 전환이 되는데 다른 외력이 작용해서 이 40을 갉아먹는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세상의 모든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얘가 60인데 낙하산 폈으니까는 그냥 40에서 떨어진 걸로 합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80인데 그냥 20에서 떨어지는 걸로 합시다. 그건 아니야. 단지 차이는 뭐라고? 이게 결과적으로 뭐 사실은 양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정확히 하려고. 얘가 80 장전돼 있지, 낙하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일을 해도 이 80은 절대 못 건드려.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20이 생겨야 되는데 20을 갉아먹든 보태주던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걸 여러분들 잘 체크해둬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만 있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거. 너무 급해서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로켓을 들고 뛰어내렸어. 로켓을 들고 뛰어내는데 로켓도 너무 급해서 반대 방향으로 쏘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끌어안고 쐈네. 이 사람이. 망한 거지. 그럼 여기 떨어질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에서 요만큼이 풀려서 4만큼이 풀려서 40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40이 생겨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로켓이 또 이만큼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추가적으로 20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6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40이 돼야 되는데 로켓이 추가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얼마? 중력이 40이란 거에다 추가적으로 20 해가지고 얘는 120이 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니야. 줄은 것도 보존 아니지만 는 것도. 보존이라는 건 100이라면 출발점이 100이라고 했으면 100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20이 추가됐죠. 이것도 보존 아니라고. 왜? 중력의 로켓이 또 다른 일을 했기 때문이야.
이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된 거지. 항상 세상의 모든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망한 것이 10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60이 예를 들어서 로켓이 더 일을 해서 60 추가해서 160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더 추가됐냐? 이거는 못 건든다니까. 운동 에너지 원래 기본 100에다가 로켓이 일한 운동 에너지 60이 추가해서 160. 이거는 뭐 즉사지, 즉사. 이게 개념이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력 외에 어떤 물체가 일을 할 때, 얘가 운동 방향 이쪽이다. 근데 여기 줄이 매달려 있어. 엘리베이터 같이. 근데 얘가 이렇게 잡아당겨줬어.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 증가 보죠. 증가야. 왜? 얘가 중력이 아니지. 중력이 아닌 애가 어떻게 원래 운동하는 방향과 더 일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로켓이야, 로켓. 그래서 추가가 되는 거야. 뭐가 추가돼?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얘가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줄이 잡아당겨, 카지마 하면서 잡아당겨주고 있어.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낙하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낙하산이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쉽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역학 문제 풀이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 기본적으로 합력, 이것도 힘 처음부터 안 나눠도 돼. 얘를 도와주는 힘이 있으면 방해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얘 해주고 얘 해줘서 같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해줘도 되지만 애시당초 그냥 이거를 하나로 나타내서 하자로 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 합력이 정해져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어떤 질량에 얼마만큼 힘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가속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물체 질량을 알면 합력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가속도를 알게 됐을 때 합력을 안다면 질량도 구할 수 있고, 질량과 합력을 안다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만약에 문제에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어요. 운동량이 주어질 수 있고, 그 운동량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질량과 속도잖아. 그러니까 속도, 시간에 대한 게 나왔을 때는 바로 이 운동량과 시간, 이거 여러분 곱해주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은 충격량이잖아. 얼마만큼 힘이 얼마만큼 누적됐느냐. 그리고 힘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라고. 이거 두 개 곱해주면 이게 되니까. 맞죠? 이거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글씨가 잘 안 써졌는데 이렇게. 이 목이 막 잠기네. 그렇죠? 목이. 조금 소리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속력과 시간 주어졌다면 바로 이거를 또 속력을 또 시간에 나눠서 가속도를 따로 구하지 말고 바로 여기서 그냥 힘을 우리가 합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동거리가 주어지죠? 그럼 에너지예요. F 이 합력에다가 얼마만큼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누적되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잖아. 에너지 변화가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주어지면 바로 에너지로 풀면 결과적으로 원하던. 자, 얘네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 모두 힘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써도 돼. 거리라는 거 구해줬을 때 얘를 다시 뭐 시간으로 나눠서 속도를 구하고 또 시간을 나눠서 가속도 구해서 F는 ma를 쓰겠다 그래도 되는데 두 단계를 거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거리하고 에너지 주어지면 얘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합력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이용할지 이런 거 선생님이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학 문제 풀이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고요.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역학 문제를 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합력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힘이 일을 한 거는 어떻게 된다? 다 운동에너지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일을 했다고 하면 위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위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속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단지 얘가 이쪽으로도 힘을 받고 이쪽으로도 힘을 받으면 지금 이만큼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했을 거고 얘는 이거를 어떻든 간에 막았단 말이야. 얘가 없었다면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었는데 얘가 어떻든 이만큼 일을 해서 막았다고. 걔를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 줄인 양을 우리가
줄인 양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줄인 양을 빼주면은 전체적으로 한 뭐 그 일의 양,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양이 나올 텐데 이걸 애시당초 이 합력을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일한 거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걸 구하자, 이걸 구하자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걸 막 외운다고. 진정한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력이 한 일은 중력 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는 얘기. 이것도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역학적 에너지를 하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이게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죠. 이 외력도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변화시킨다? 포텐셜 에너지는 건들지 못해. 대신에 얘가 줄 때 얘가 늘고, 얘가 줄 때 얘가 늘고, 얘가 줄 때 얘가 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 운동 에너지,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 일어나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이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원래 값보다, 전체 합보다도 더 더해져서 보존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낙하산처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다른 힘이 일을 하면은 그거를 그만큼 빼먹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쌤이 약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한 3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요거를 분석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요걸 전체적으로 하는 법부터 이 2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문제는 다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2개 묶어놨을 때 얘네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움직이면 안 움직이고요. 같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잘 봐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위치에 있는데 내려갔어. 그럼 얘는 여기 있다가 올라간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시적으로 보는 거야. 결과적으로 A라는 걸 중력이 잡아당겼거든. 물론 요 빗면 성분으로 얘기해줘도 돼. 얘가 잡아당겼지. 근데 우리는 중력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중력이 일한 것만 생각하면 A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된 거, 중력이 일한 거가 원인이야. 중력이 일 안 했어 보면 여기 얘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동동 떠 있겠지. 얘도 중력은 일하겠지만 얘는 지금 이쪽 중력이 세기 때문에 일로 내려가고 얘는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은 뭐야? 얘가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걸 빼먹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버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거기까지는 안 가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항상 전체적인 걸 할 때는 선생님 방법대로 하세요. 우선 처음에는 잘 알면 제대로 알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방법 개발해서 해도 돼. 근데 뭐 잘 모르겠으면 우선 선생님 방법대로 조금 연습을 해. 그럼 여러분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원인 하나만 쓰세요. 왼쪽에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 아시겠죠? 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용철 그려서 무조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장전이야. 포텐셜 에너지 증가야. 이게 포텐셜 에너지 증가라고. 됐어요?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건 장전이 풀리는 거야. 이건 잡아당기는 용철이야. 이게 장전이 풀리는 거야. 이건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야. 줄어드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그럼 한번 볼게요. A의 포텐셜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중력이 어쨌든 잡아당겨서 여기 있던 애가 내려온 거거든. 이 원인 하나에 의해서 나머지 다 이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B도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얘 원인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B가 끌려 올라가지.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처음에 정지했다가 점점 빨라지니까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연습, 이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원인 하나만 쓰세요. 얘가 갑자기 어떤 제일 큰 원인 하나만 써. 얘도 있고 뭐 방해받고 신경 쓰지 마. 무조건 어떻든 간에 누가 이기던 간에 일로 움직였잖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중력이 일하는 거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거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감소해 이거는. 그래서 빨라지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커지고 B 올라가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장전되는 거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커지고 또 빨라지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커진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이걸 대답을 못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만 해버리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근데 증가량에다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더해줘야 된다. 이건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하겠잖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래. 되겠어요? 이런 걸 세울 줄 알아야 돼. 뒤에 가면서 문제 풀면서 계속 하겠지만 어렵지 않다고. 두 번째는 부분 분석이에요. 부분 분석이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로 봐서 얘기한 건데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얘네들의 장력도 존재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중력이 아니니까 외력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주로 공식으로 외워서 쓴다고. 이거는 얘랑 얘랑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얘, A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B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빗면 성분이니까 좀 더 쉽게 B를 한번 볼게요. 어떻든 간 여긴 중력이 존재하죠. m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장력이 있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력이 우세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합력이 아니라 운동에너지 변화라고 해서 이걸 외워서 써 여러분들이.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니까 합력을 써주는 거야. T가 우세하고 빼기 얘보다 작은 중력을 표시해줘. 그리고 얘가 올라간 높이가 예를 들어 h라고 하면 h만큼 이랬어요. 그럼 얘 운동에너지가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bk가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B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녀석을 갖다가 요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 전체적인 시스템 봐봐요. 원인 하나만 생각해봐. 뭐야? 장력이잖아. T에 의해서 T가 H만큼 일하는 거에 의해서 기어 올라가니까 BP가 증가하고 BK도 증가해요 라고 쓸 수 있지. 이거랑 똑같은 식이야. 이해 가요? 잘 봐요. 요거 풀어헤치면 지금 이 식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지금 이 방식처럼 선생님이 지금 1번으로 한 건데 이거는 외력의 한 일은 이걸로 지금 1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라는 게 선생님 이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우선은 이게 기념이 되면 안 되고 무슨 자, 흥분하지 말고 무슨 기념이 돼. 개념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원인 하나에 의해서 얘가 이래서 얘가 지금 에너지가 변하는 거거든.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봐요. TH 빼기 MGH는 BK 증가죠. 요거를 일로 넘겨봐. TH는 MGH 플러스 BK 증가인데 MGH가 뭐야? 이게 mg라는 이 힘, 그렇죠? 이 mg라는 힘으로 h만큼 장전시켰다. 이게 뭐야? 이게 BP 증가량이야.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 외우라는 얘기야. 이걸 두 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라고.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봐봐요. 넘겨주면 이 지금 여러분 빼서 한 일이 이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완전히 동일한 식이잖아.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만 하면 또 이렇게 직접적인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향을 해서 선생님 풀 테니까 여러분도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같이 움직이죠? 그럼 가속도가 같아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속도가 같을 경우에는 합력의 비가 질량 비가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속력이잖아요. 얘들도 같은 속력이. 얘가 10인데 얘는 올라가면서 10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얘들은 줄로 팽팽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같은 운명체야. 가속도도 같고 속력도 같아. 그럼 운동에너지 B 역시 AB가 어떻게 되냐면 질량비가 돼요. 이걸 활용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질량이 2고요. 3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5라는 힘으로 당겼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이거 잘한다고. 이거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합력을 구하려고 전체적인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는 그냥 5짜리 덩어리를 5라는 힘으로 끄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가속도 구하면 가속도가 얼마가 돼? F가 5고 그 다음에 질량이 5기 때문에 가속도는 1이 되거든. 그럼 이쪽으로도 1, 이쪽으로도 1 해가지고 얘네들은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아요. 그럼 이거 선생님 방식대로 하면 만약에 이거 잘 모르는 거 선생님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방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나 추천해 줄 테니까 꼭 댓글을 달도록 하고 여기 두 개 가속도하고 질량 곱하는 게 얘가 합력이거든. 그럼 얘는 3이라는 걸 받고 있고요. 얘라는 걸 얼마를 받고 있냐면 2라는 걸 받고 있어요. 그럼 희한한 게 뭐냐면
B 입장에서 봐봐. B 입장에서 분명히 오른쪽에서 5 당기고 있거든. 근데 B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3만 받고 있대, 오른쪽으로. 그러면 E 어디 갔어? 그럼 E가 보면 아, 숨겨진 힘을 찾는 거야. 뒤에서 줄이 E를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세요? 얘도 봐봐요. 분명히 앞에서 5 당겼는데 얘는 실제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받고 있대. 그럼 오른쪽으로 당기는 애 보니까 줄밖에 없거든? 그럼 줄이 이만큼 당기고 있으니까 얘는 2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줄은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하면 이 장력은, 양쪽에 걸린 장력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게 되면 힘이라는 게, 이제 거꾸로 얘기할게. 힘이라는 게 지금 5라는 게 작용됐는데 얘는 등치가 크고 등치가 작거든? 근데 똑같은 효과가 나오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니, 힘이 지금 이렇게 작용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하면 질량이 다른데, 응?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얘는 힘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얘는 덜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는 그만큼 세게 잡아당겨주니까 1만큼 효과, 얘는 잘 움직여야 하는데 그만큼 살살 잡아당겨주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합력의 비라는 거, 2대3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질량비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운동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운동에너지도 속력이 예를 들어서 얘가 2로 가잖아. 그럼 얘도 만약에 속력이 2로 가면 얘도 똑같이 2로 가지. 얘는 안 가요. 그럼 줄이 끊어져야지. 이해가요? 얘가 2로 가는데 얘가 3으로 간다. 그럼 줄이 팽팽한 게 아니고 얘가 결국에는 이 줄은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안 다룬다고. 똑같이 같은 공동체, 같은 공동 운명체야. 그럼 얘 운동에너지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 mv제곱, 여기도 2분의 1 mv제곱인데 잘 봐요. 2분의 1은 신경 쓰지 말고 둘이 똑같으니까, v제곱도 똑같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질량이 2 들어가고 3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에너지 비도 2대3이 돼. 이걸 활용하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야. 똑같이 움직일 때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받는 합력은, 얘가 1kg고 얘가 4kg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얘가 받는 합력은 어떻게?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4가 돼. 1대4가 돼. 운동에너지 B도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V잖아. V제곱이잖아요. 관계없어. 얘만 제곱이야? 얘도 제곱이야. 근데 얘들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운동에너지 B도 1대4가 되는 거야. 운동에너지 값이 1,4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비율이 1대4라는 걸 바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물리는 역학만 잘 잡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초반에 이 논리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데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어려워했던 전기회로 분석하고 똑같아. 2, 3 대신에 2옴하고 3옴이라고 해봐. 근데 직렬 연결이죠.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다는, 여기 흐를 수 있는 전류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 흐르는 전류를 이 가속도랑 똑같이 선생님 표기하면 좋은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기하거든. 여기 1A 흐르죠. 전류가 또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1이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니까 이게 나눠질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1을 지나면 반드시 여기도 1을 지나야 돼. 그럼 생각해 봐봐. 여기는 저항이 작어. 그런데 1A가 지나가는데 저항이 여기는 더 큰데도 똑같은 전류가 흘러? 그럼 무슨 얘기야? 얘를 밀어주는 걸린 전압이 어떻게 돼? 더 크다는 얘기지. 이거 2개 곱해주면, 오음의 법칙으로 2개 곱해주면 얼마? 여기 2V 걸려있고, 그럼 여기는 얼마? 2개 곱해주면 3V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잘 보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2옴짜리에 2V가 걸려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적용하면 2하고 2 나눠주면 1A 흐른다는 거고, 여기도 3V 걸려있는 3옴짜리니까 1A 흐른다는 게 어떻게 돌아가든 맞는다고. 그럼 전체 걸린 전압은 얼마? 총 5V가 걸려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5V 중에서 2옴짜리가 2옴짜리가 여기 2V 먹고 3옴짜리가 3V 먹어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한다. 직렬 연결해서. 그래서 봐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또 잘 봐봐. 전압비하고 저항비하고 같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력에 비하고 질량비하고 같은 거랑 뭐가 다르냐고. 완전 같은 거야. 완전 같은 거. 그냥 이 물체 운동의 전기편이야. 전기편.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배웠죠. 이런 연결들이 병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저항들이. 굳이 이 녀석을 왜 합성저항 구해서 이걸 하나로 만드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도 이것처럼 사실은 따로따로 처음부터 분석하면 될 일이야.
복잡하니까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가속도 하나 구해놓고 걔네들 다시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잖아. 얘도 다양한 저항이 있는데 직렬 연결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흐르는 전류가 하나가 나와버리거든. 얘가 핵심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F는 MA가 아니라고. 뉴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이거야. 가속도는 하나야. 단 하나. 힘의 효과는. 얘 가지고 나머지를 분석하는 게 이거야. 옴의 법칙도 V는 IR이 아니에요. 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들 그렇게들 외우려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A는 N분의 F 하면은 한번 걸리거든. 근데 F는 MA. 발음이 편해. 외우겠다는 얘기야, 공식을. 순 엉망진창이지. 옴의 법칙은 V는 IR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전류가 핵심이에요. I는 R분의 V예요. 전류를 구해놓으면 나머지 걸 다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래서 이 합성을 했던 이유도 뭐라고? 얘를 직렬 연결로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하나를 만들면 얘를 통해서 숨겨진 사실들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1A를 다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많이 흥분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정말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자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진정하고. 내가 왜 목이 쉬었는지 알겠다. 오늘 너무 흥분을 많이 해서 그런데 선생님 한번 그려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한번 다 지우고 한번 보세요. 자 이 둘을 한번 잘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지. 완전 똑같아요. 이건 하는데 이건 못하겠어요. 이건 하는데 이건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의 전기 버전이고 전기 버전의 그냥 물체 버전이 이거라고.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오늘은 선생님이 흥분을 많이 해서 좀 수업이 길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얼마나 쉽게 푸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사항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도 쉽게 수업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